안녕하세요. 지난번 코즈마즘 시리즈 2편에서는 와즘 컨트랙트 코드를 컴파일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동일한 와즘 바이너리 파일을 활용해서 다양한 테스트넷에 고 CLI와 코즘.js를 활용해서 배포하는 과정을 실습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포한 컨트랙트와 프론트엔드가 통신하는 방법을 간단한 클리커 게임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DSRB 미디엄의 코즘 와즘 101 시리즈 3편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내용을 튜토리얼 형식으로 따라갈 예정이고 미디엄 글은 더보기란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클리커 게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플러 지갑을 사용해서 지난 시간에 배포를 진행했던 4종류의 테스트넷에 커넥트, 디스커넥트해서 계정의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리셋 트랜잭션을 실행해서 컨트랙트의 카운트 값을 0으로 리셋을 하고 이렇게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화면에 랜덤으로 나타나는 코즈마즘 아이콘을 클릭해서 점수를 얻고 15초 동안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5초의 게임이 끝나면 이제 게임이 오버되었다는 알람이 뜨고 트랜잭션 버튼을 클릭해서 획득한 점수만큼 인크리멘트 트랜잭션을 보내서 현재 컨트랙트의 카운트 값을 내가 획득한 점수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프레비어스 스코어 값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은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에서 직접 플레이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구현 단계는 크게 1단계 케플러 지갑 연결하기, 2단계 스마트 컨트랙트와 통신하기, 3단계 클리커 게임 구현하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DSRB 데브 길드 레포에서 각 구현 단계를 브랜치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각 구현 단계별 요구사항은 커밋 히스토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메인 브랜치에서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clon을 통해서 레포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더로 이동을 하고 VS 코드에서 열어줍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받고 실행을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일단 지금은 이렇게 빈 화면이 뜰 텐데요. 여기서 하나씩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케플러 지갑을 먼저 연결을 할 건데요. 만약 케플러 지갑 익스텐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설치한 후에 계정을 생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정을 생성한 후에 처음 케플러 지갑에 연결을 해보면 저는 지금 미리 연결을 해놔서 테스트넷이 있지만 아마 이 테스트넷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에서 추가를 원하는 네트워크의 컨피규레이션 값과 함께 추가를 요청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배포를 진행했던 말라가, 오스모시스 테스트넷, 주노 테스트넷, 아크웨이 테스트넷 이렇게 4개의 테스트넷 네트워크를 추가할 건데요. 각 네트워크의 컨피규레이션 값은 src 폴더의 원래 폴더 안에 네트워크 인포에 저장해 놨습니다. 먼저 지갑에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연결하는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원래 폴더 안에 connect.js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connect wallet 함수를 선언을 하고 여기서 메소드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갑에 네트워크를 추가하기 전에 케플러 지갑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케플러는 코즘.js와 상호 운용이 가능한 서명자, 사이너를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window.getOffline-signer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케플러는 window.kepler라는 오브젝트도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메소드가
너를 반환하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케플러 지갑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갑을 설치해달라는 알라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케플러 익스텐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추가해 볼 건데요. 케플러에서 네트워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experimental suggest chain 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는 케플러 버전 0.6.4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메소드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최신 버전의 케플러를 사용해달라는 알라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rimental Suggest Chain 메소드는 인자로 추가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체인 인포메이션은 connect wallet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로 받아서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try catch로 예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xperimental Suggest Chain에 전달하는 체인 인포 값은 네트워크 인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주석으로 자세한 설명을 적어놨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옵셔널이라고 주석을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수로 전달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해서 네트워크를 추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추가한 후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케플러 월렛으로 접근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쓰이는 함수는 kepler.enable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접근을 요청하는 체인의 아이디를 함께 인자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허락을 요구하는 익스텐션 창이 표시가 되고 사용자가 허락을 한 후에 이제 지갑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서 말했던 get offline sign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사이너를 먼저 받아올 텐데요. 이때 체인 ID 값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오프라인 사이너를 이용해서 계정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사이너에 get accounts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계정의 어드레스와 퍼블릭 키가 담긴 배열이 리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signing 코즈마즘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생성을 할 텐데요. connect with sign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하고자 하는 체인의 RPC URL과 앞서 가져왔던 오프라인 사이너를 인자로 전달을 하면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지갑의 밸런스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getBalan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계정의 주소, 그 다음에 코인 데놈, 이거는 체인 인포에서 스테이크 커런시에서 코인 미니멀 데놈, 실제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코인의 명칭을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유아톰이나 유오스모와 같은 가장 작은 단위를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밸런스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app.js에서 커넥트 월렛 함수를 호출해서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때 커넥트 월렛에서 app.js, 즉 부모 컴포넌트로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밸런스, 체인 아이디 값을 전달하고 싶은데 부모 컴포넌트에서 props로 먼저 함수를 내려주고 자식이 함수의 인자로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app.js에서 props로 전달할 getInfo 함수를 먼저 구현하고자 합니다. 일단 app.js에서 받아오고자 하는 정보가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밸런스, 체인 아이디였으니까 해당 정보를 저장할 변수를 useSta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상태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ops로 전달할 getInfo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받을 값을 인자로 받아서 set client, set address, set balance, set chain ID 이렇게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connect wallet 함수도 여기서 디버그를 위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라가 420 네트워크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인포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네트워크 인포가 아니라 커넥트 월렛 함수를 임포트 해주고 커넥트 월렛으로 돌아가서 인자 부분에 getInfo를 받는 거를 추가를 해주고 마지막에 getInfo 함수를 호출해줘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값이랑 어드레스 값, 그 다음에 밸런스, 그 다음에 현재 연결한 체인 아이디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await를 사용한 이 experimental suggest chain은 promise get를 반환하기 때문에 await async 패턴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는 거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말라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해주고 익스포트를 안 해놨네요. 익스포트 디폴트 커넥트 월렛 해주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체인 추가를 요청하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접근을 요청하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허락을 눌러주고 콘솔 창을 확인을 하면 다시 리로드를 해주고 제대로 정보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 창에 어드레스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보면 이렇게 주소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메인 화면에 이 커넥트 버튼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버튼을 클릭하면 커넥트 월렛 함수가 실행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인자의 이벤트를 추가해 주고요. 다시 app.js로 돌아와서 디버그용 코드는 삭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튼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버튼이라는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오브젝트 키스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건데 이 메소드는 네트워크 인포의 키값, 그러니까 체인 아이디 값만을 가져와서 배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포에 담긴 네트워크별로 체인 아이디에 따라서 디스커넥트와 커넥트 버튼이 나타나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체인 아이디 값이 같다면, 즉 지금 연결되어 있다면 디스커넥트 버튼이 보이도록 해야겠죠. 클래스 네임을 지정하는 부분은 CSS 파일을 추가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디스커넥트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고 아닌 경우에는 커넥트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버튼의 경우에는 클릭할 때 네트워크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포에 체인 네임을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넥트 버튼을 눌렀을 때 디스커넥트 메소드가 구현되도록 할 것인데, 먼저 온클릭으로 디스커넥트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고 디스커넥트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넥트 메소드는 커넥트 월렛 메소드를 통해서 연결했던 체인 정보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랑 어드레스랑 밸런스, 체인 아이디 모두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구현 완료된 메인 화면을 보시면 연결이 된 경우에 이렇게 어드레스와 밸런스 정보를 출력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도 메소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wallet info라는 함수를 선언을 하고 커넥트 월렛이 되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값을 가져오니까 클라이언트가 값이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서 웹페이지가 지갑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메소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지갑의 정보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랑 밸런스 정보를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 버튼도 구현을 할 건데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 주소로 이동을 하고 스테이트의 어드레스랑 데놈 그리고 체인 아이디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게임 함수를 선언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 주소로 이동을 하도록 할 건데 이거는 use navigate 메소드를 사용해서 내비게이트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use navigate 메소드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내비게이트 플레이 주소로 이동을 하고 스테이트에 어드레스랑 데노미네이션 그 다음에 현재 연결된 체인 아이디를 같이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서 비지빌리티 에서 월렛에 연결이 된 경우에만 플레이 버튼이 보여주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블 변수를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위에 비지블 이것도 use state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히든으로 설정을 하고 연결된 경우에는 비지블로 값을 바꾸겠습니다.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히든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되는 메시지도 다르게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주소로 접속을 했을 때 플레이 화면이 나오도록 라우터를 추가해야 되는데 일단 플레이 화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안에 pages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play.js 파일을 생성합니다. 플레이 화면은 후에 3단계에서 구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index.js로 이동해서 라우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라우터 안에 라우츠 네
플레이 주소에는 플레이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접속을 해보면 app.js에서 리턴 부분을 수정을 안 했네요. 이 부분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웹 퍼블리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체인 인포랑 겟 인포를 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테스트넷도 잘 연결이 되고 디스커넥트도 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스마트 컨트랙트와 통신하는 부분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구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배포했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드는 이렇게 reset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 명령을 보낸 사람이 컨트랙트의 소유자와 같은 경우에만 실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든 사람이 실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삭제를 해줬고 인크리먼트 부분에 보면 기존의 컨트랙트 코드는 무조건 1씩 증가하는 코드였는데 저희는 사용자가 획득한 점수만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코드는 클론받은 동일한 레포에 컨트랙트 시리즈 3 브랜치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코드 리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디엄에 발행된 코즈마즘 101 시리즈 3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프론트엔드 코드로 돌아와서 src 컨트랙트 폴더 안에 어드레스 폴더를 보시면 4가지 테스트넷에 배포한 컨트랙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앞서서 설명한 대로 수정한 컨트랙트를 다시 배포한 후에 얻은 주소로 원하신다면 직접 미디엄의 글을 참고해서 컨트랙트를 수정하고 배포를 다시 진행하신 후에 해당 주소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와 통신하는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컨트랙트 폴더 안에 getCount.js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getCount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임자로 클라이언트와 체인 ID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지난번 2편에서 설명했듯이 코즘.js로 쿼리를 보낼 때는 쿼리 컨트랙트 스마트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쿼리 컨트랙트 스마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이때 인자로는 배포한 컨트랙트의 어드레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쿼리 메시지를 인자로 보냅니다. 카운트 이렇게 하면 구현이 완료됐는데요. 메소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pp.js로 다시 이동을 해서 한번 getInfo에서 getCount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랑 체인 ID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으로 가서 눌러보면 이렇게 카운트 값을 잘 읽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reset 트랜잭션을 실행해서 컨트랙트의 카운트 값을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하는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Count랑 같은 위치에 reset.js 파일을 생성을 하고
이때 reset 트랜잭션은 컨트랙트 내부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인자로 받는 값이 get count보다 많은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단일 가스 단위의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가스 프라이스의 from string을 통해서 가스 단위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denomination 값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 가스 단위를 생성을 하면 이거를 가지고 가스 가격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calculate fee 메소드를 사용해서 가스 리밋과 단일 가스 가격 단위를 인자로 전달을 하면 가스 가격을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볼 건데요. 트랜잭션을 보낼 때는 클라이언트의 execute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인자로는 가스 비용을 지불할 어드레스, 그 다음에 컨트랙트의 어드레스, 그 다음에 트랜잭션 메시지, 스코어 값으로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 가격,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하고요. 마지막에 리절트를 리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셋 메소드는 구현을 완료했고 다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pp.js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리셋 메소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0으로 리셋을 시켜보겠고요. 체인 아이디, 그 다음에 denomination, 그리고 다시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리셋 트랜잭션을 실행 요청하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으로 리셋을 요청하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인크리먼트 메소드를 실행해서 컨트랙트의 카운트 값에 원하는 값을 더하는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ncrement.js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인크리먼트 메소드는 리셋 메소드와 트랜잭션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 주고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리먼트 다음에 메시지 부분도 인크리먼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app.js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인크리먼트 그리고 리로드를 해주고 이렇게 이번에는 인크리먼트 트랜잭션 실행이 요청되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플레이 화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먼저 디버그용으로 사용했던 코드는 삭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 화면은 play.js에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운데에 위치한 게임 스타트 버튼을 구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게임이 시작할 때는 게임 스타트 버튼으로, 게임이 끝난 후에는 트랜잭션으로 버튼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렌더 버튼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 게임이 오버되지 않은 경우에 는 게임 스타트 버튼이 보여야겠죠. 그래서 게임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트랜잭션 버튼이 보이도록 합니다. 리턴도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보면 지금 선언되지 않은 변수가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텐데 이제 이거를 하나씩 추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타임 변수는 15초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 시간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초기 값은 플레이 타임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오버 여부를 확인하는 게임 오버 변수도 선언을 해줍니다. 초기 값은 false로. 그 다음에 게임이 시작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임 스타트 변수도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콘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타겟 포지션 변수도 필요한데요. 이것도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딩 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변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변수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false로. 그 다음에 당연히 현재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도 추가를 해주고 이전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플레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getCount와 reset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use effect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이 처음 렌더링 될 때 클라이언트를 가져오도록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client 이 부분은 커넥트 월렛에서 구현을 했던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접근을 요청을 하고 오프라인 사이너를 받아오고 클라이언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클라이언트 정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변수도 추가를 해줍니다. set client 이렇게 해주고 client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app.js에서 내비게이트를 통해서 스테이트로 전달한 정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use location 메소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use location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 location.state.chainid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가져왔고요. 이제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게임 먼저 컨트랙트와 통신하는 동안 로딩 상태를 true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getCount 쿼리를 실행을 합니다. count
쿼리를 실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온 카운트 값을 previous score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reset 트랜잭션을 통해서 컨트랙트의 카운트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줄 건데요.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이렇게 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랙트와 통신이 모두 끝났으므로 로딩 상태를 다시 false로 바꿔주고, 게임 스타트를 true로 설정해서 게임을 시작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이 다시 나타나도록 위치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시작이 됐으니까 set interval 메소드를 이용해서 1초마다 타임이 1씩 줄어들도록 설정을 해줄 것입니다. set interval 메소드를 이용해서 set time에서 타임이 0보다 큰 경우에는 1씩 줄어들도록 해주고, 이게 1초마다 실행이 되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때 set interval 메소드는 타이머 id 값을 반환을 하는데, 이 값을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타이머 id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오는 타이머 id의 값을 받아서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전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 스타트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도록 onClick 메소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플레이 화면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누르고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previous score 값을 getCount 쿼리를 통해서 받아온 후에 reset 트랜잭션을 통해서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가 된 후에는 이렇게 게임이 스타트 되면서 시간이 1초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콘을 클릭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즈마즘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실행할 메소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클릭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현재 점수가 1씩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씩 증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의 다음 위치를 랜덤으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해주고, 코즈마즘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도록 onClick 메소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클릭. 그리고 다음으로는 1초마다 1씩 줄어드는 타임 값이 0이 될 때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에펙트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값을 감지해서 타임이
0이 됐을 때 일단 아이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게임이 종료되었다는 알림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기가 획득한 스코어 점수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인터벌을 사용해서 앞서 얻었던 타이머 ID 값을 인자로 전달을 하면 set 인터벌 함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게임 오버를 true로 바꿔주고 게임 스타트는 다시 false로 바꿔줍니다. 인터벌이죠. 그쵸? 네. 그러면 다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누르고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면 점수가 1씩 증가하고 다음 위치가 랜덤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알라트 창이 나오고 트랜잭션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인크리먼트 메소드를 실행해서 컨트랙트의 카운트 값에 스코어를 더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트랜잭션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컨트랙트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시 로딩 값을 true로 설정을 해주고 인크리먼트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스코어 값만큼 더해주고 그래서 인크리먼트 메소드 트랜잭션을 완료한 후에 다시 현재 점수를 0으로 초기화해주고 그리고 getCount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컨트랙트에 저장된 카운트 값을 한 번 더 읽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온 값을 previous score에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 다음엔 컨트랙트와 통신이 끝났으니까 로딩을 false로 다시 바꿔주고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게임 오버를 false로 바꾸고 시간도 다시 15초로 초기화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onClick 메소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벤트.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을 완료했는데요.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리셋, 게임 시작이 됐고 누르고 종료된 후에 트랜잭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지금 획득한 점수만큼 인크리먼트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면 이렇게 다시 getCount 쿼리를 통해서 카운트 값을 읽어와서 previous score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게임 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리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커 게임 구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1편 와즘 컨트랙트 토파보기, 2편 컨트랙트 배포하기, 3편 프론트엔드와 통신하기까지에 이르는 코즈마즘 시리즈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시리즈가 웹 어셈블리 공부를 시작하고자 했던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코즈마즘을 쉽게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리즈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